원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원과 이제 뭐 직선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는 앞에 원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이에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원을 가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공부를 해볼게. 자, 어떤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럼 원이랑 직선이 지금 만나지 않는 모양이잖아. 이런 걸 어떤 걸로 우리가 판단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배웠고,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뭘 중심으로 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계산한 이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보다 더 큰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그림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면 이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걸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직선이 이 원에 딱 접하는 모양이 됐다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또는 뭐가 되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접한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더 안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직선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직선 이렇게 돼서 더 안쪽으로 지나면은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짧게 나오겠지. 그래서 D가 R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접하게 되고 반지름보다 더 작아지면 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원은 몇 차식이에요? 보면은 2차식이죠. 직선은 1차식이고 그 두 개를 연립하면 2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2차식이 나오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 이런 경우에는 D는 0보다 클 거고, 여기는 판별식 라지 D를 쓸게요. 여기는 판별식이 0 나올 거고, 만나지 않으면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근데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게 원에서만큼은 훨씬 더 간단하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문제 1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11에 준우야, 원의 중심 얼마? 예, 반지름은 얼마? 루트 10.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반지름은 구해놨으니까. 그러면은 직선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한쪽으로 쫙 몰면 다 좌변으로 몰게.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꼴 0이 되는 거고, 얘랑 0,2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0,2 대입하면 절대값 2-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래. 그러면은 이 중심 사이 거리인 D가 반지름인 루트 10보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으면, 그쵸?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2-k는 루트 10 양변 곱해주면 10보다 작다. 그러면은 2-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2 빼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 여기는 8, k 값은 그럼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죠?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유형 14번.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고 하는데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요 교점을 갖다가 AB라고 한대요. 뭐 요점이 A, 요점이 B라고 하면 요 AB의 길이 구하래.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 두 원이 만나는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 거기서 계산했던 내용이잖아. 그죠?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계산해 볼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루트 20 나오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0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x-y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들 거리 구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루트 1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이랑 3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루트 2분의 2니까 그냥 루트 2 나오겠네. 그래서 아하 이 길이가 루트 2 그럼 피타고라스 원리 이용하면 이 길이는 루트 18 3루트 2가 나오겠죠. 요 계산 우리 많이 했었죠. 지난번에 프린트에서도. 그지? 그럼 3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에 몇 배? 2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6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라는 거.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접할 때 이렇게 나왔나봐요. 자, 넘어가서 60번 문제 보면은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이 원이랑 뭐 한다고 나왔냐면 접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접한다 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그림 아까도 그려봤지만 아이씨 왜 네모가 나와?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고?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그죠? 맞나요? 예지야, 이 원의 중심 얼마? 1, 마이너스 4. 반지름 얼마? 그쵸. 그럼 반지름이 루트 5가 나왔으니까 1,4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2x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0 요 두 거리를 잰 게 r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고리 공식에 의하면 루트 x제곱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하니까 루트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느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나요? 이 값이 루트 5가 되면 접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넘어가서 절대값 k-2는 루트 5끼리 곱해주니까 5 됐고 그럼 k-2가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되죠. k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0이면 선생님이 말하던 무슨 함수인지 기억나세요? 누구는 정해져 있는데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y절편이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네를 스캔함수라고 부르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애가 접하는 모양이 이 위쪽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쭉 내려오면서 이 아래쪽에서도 한 번 더 접하게 되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게 두 개니까 y절편이 지금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양수 k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지. 그 다음 접선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접선의 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들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점 4,6에서 원의 그은 접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점 4,6에서 원의 그은 접선 이렇게 나왔는데 4,6은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봐도 3제곱 더하기 3제곱 9, 9, 18 나오니까 4랑 안 똑같죠?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 밖에 한 점, 원이 이렇게 있고, 오늘 원만 그리면 다 타원이 그려지네.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접선이 요렇게도 나오고요. 아이고, 요렇게도 나와요, 지금. 그지? 접선이 몇 개 나오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으면 접선이 꼭 2개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꽃갈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요. 이쪽에서 접했든 이쪽에서 접했든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 같고, 이거 중학교 때 이런 모양 많이 봤을걸? 이렇게 나오면 얘네 2개 당연히 어떤 애들이 되냐면 합동인 도형이 돼요. 요 삼각형이랑, 너무 크게 썼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당연히 똑같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주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요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냐면 요 길이. 요 접점이 P라고 나오고, 아니 요 점이 P라고 나오고 접점이 Q라고 나왔거든. 요 PQ 길이 구하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무슨 원리 이용하겠어요? 직각삼각형 원리 이용하는 거야. 여기 길이는, 요 짧은 요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점 사이의 거리, P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원의 중심 좌표, 항상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이랑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중심의 좌표는 1,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P점의 길이, 좌표가 얼마였냐면 4,6이에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우리 5라고 한다면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죠? OP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냐면 4-1의 제곱 9 더하기 6-3의 제곱 9 하니까 루트 18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18, 요 길이는 2니까 18 빼기 4 하면 루트 14. 그래서 PQ 길이는 루트 14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위의 점을 Q 다시라고 넣으면 이 Q 다시, 요 PQ 다시의 길이도 당연히 루트 14입니다. 그죠? 2개가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그래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의 길이만 잘 구해놓으면 나머지 계산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지?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 같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크게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넘어가서 유형 1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 아까처럼 그림 그려보면 어떤 직선, 원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가 이 원의 반지름인 R보다 크게 나오면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원 찾아봅시다. 원 쉽네. 중심 0,0이고요. 1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얘네만 직선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KX 그 다음에 Y 넘어오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하게 되면 얘네들은 루트 K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0, 0 넣으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남았네. 얘네들이 이 원의 반지름인 R이 아니라 얼마를 넣으면 돼요? 반지름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문제만 풀면 되죠. 절대값 2k 마이너스 2k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고, 그죠?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4k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네, 둘 다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고요. 그러면은 3k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우리 굳이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해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나오죠? 그럼 k는 바깥각 가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루트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준우야, 이렇게 되면 이 원이랑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k 값은 얼마가 될까요? 다시 말해주시죠. 이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k 값. 이 부등호가 등호로만 바뀌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일 겁니다.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얘네들이 0보다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루트 3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이제 접선 얘기가 나오겠구나. 아니네, 아직까지.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왔네.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 우리 앞에서 한 점과 원에서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도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은 요쯤에 있을 때 P가 이쯤에 있다면 거리는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요쯤에 있다면 거리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거 구하자는 거야. 그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자는 건데, 지난번에 점에서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 D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가장 짧게 만날 때 요 길이가 나오고요.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길게 만날 때 요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한 점과 원에서의 관계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고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왜 이게 없어졌지? 일단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완전 제곱식 묶어주면 되죠? x-2의 제곱 이렇게 묶이나요? 그럼 오른쪽도 플러스 4 만들어주고요. y-3의 제곱 이렇게 묶였으니까 플러스 9, 그 다음에 상수항 4 있던 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돼서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죠? 중심은 얼마? 그럼 2,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나요? 그래서 이 원이 있는 점 P와 직선 얘네들 사이의 거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다고. 그럼 4x-3y 플러스 21 이꼴 0이니까 얘네들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루트 4제곱 3제곱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2, 3 대입하면 8 빼기 9 더하기 21이면 20인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5분의 20이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이씨, 오늘 하루 종일 타운이네. 어떻게 이걸 타운이 아닌 친구로 만들 수 없나? 안 되네. 포기. 자,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요 길이가 4가 나온 거고 반지름이 3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가장 짧은 거리는 그럼 얼마가 돼요? 1. 가장 긴 거리는 얼마가 돼요?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7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해돼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여기 공간에다가 먼저 한번 해야겠다. 이제 이 뒤로 뭘 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접선이면 직선이잖아요, 그지? 그 직선 방정식 찾는 거야.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에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어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원에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 1인 접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애들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요 밑에서 기울기가 1인 애들이 하나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몇 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2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1번이랑 2번은 공식이 다 있거든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거 기울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냐면 이 원위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그 기울기의 값을 우리가 m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y 이꼴 mx 플러스 n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기울기 m 값을 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누구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직선 방정식에서 되게 두껍지 지금. 이 직선 방정식에서 뭔 글씨인지도 안 보이네. y 이꼴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을 나한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누구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n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n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공식으로 얘네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볼게요. 접한 다음에 접하면 항상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거 쓸 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 지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원의 중심이 0,0이죠. 0,0이랑 요 직선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들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꼴 0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거리 공식 들어가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랑 y 00 대입하면 n밖에 안 남겠네. 이게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해버리면 루트 n은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n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되냐면 절대값만 없애주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래요. 뭐가 공식이야? 기울기가 m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y절편이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직선이 몇 개 생긴다는 거고 2개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공식이 어디 있지? 여기 유도가 돼 있겠죠? 기울기를 알려줬을 땐 직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외워두면 좋다는 거예요. 입으로 막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요 유형 문제들 이따가 풀든 숙제로 풀든 그거 풀 때 여기 보면서 계속 익숙해지게 보고 하면은 외워질 거예요. 그래도 안 외워지면 또 쳐다보고 그러면 언젠가는 외워지죠. 그러니까 입으로 막 달달달달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원의 중심이 어디일 때 풀었어? 원점일 때 풀었잖아, 그죠?
그럼 이 원이 만약에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직선도 똑같이 그냥 그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원래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x, a, y, b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 그래서 y-b 이꼴 m 곱하기 x-a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직선도 평행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애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 두 번째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잖아. 내가 원을 이렇게 어떤 원이 있어요. 이 원위의 한 점, 요 특정한 점에서 접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그거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얘네들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나왔다면 그냥 이거 잘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 왼쪽 원리로 똑같이 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x제곱이 있죠. x가 몇 개 곱해진 거야? 2개. 그 중에 하나에다 이 좌표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x 마찬가지 y제곱 y가 2개 곱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이 좌표를 직접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이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 어떻게 되냐면 x-a라는 애가 2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거기다가 이 좌표 하나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x1-a 곱하기 x-a 이렇게 되는 거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 y1-b 곱하기 y-b 이꼴 r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접선의 방정식, 여기도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2차 항이 있다면 걔네들 대신에 하나를 좌표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 어떤 애들도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쭉 전개된 일반형 꼴로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도 x제곱이나 y제곱은 똑같이 처리해요.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 대신에 x 넣고요. x1 넣고요. y 2개 대신에 y 좌표 하나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차식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된 1차식은 2개가 곱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반을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반을 쪼개서 2분의 x1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었어요. 1차식은 반을 쪼개서 좌표 하나랑 x 하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b 곱하기 2분의 y1 플러스 y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대요. 그래서 2차 항이 있으면 반을 쪼개서 x1 하나 곱하기 x 이렇게 만드는데 1차 항은 2분의 x1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런 걸 한번 더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원밖에 한 점은 조금 귀찮아. 원밖에 한 점은요. 아까 우리 원밖에 한 점에서 길이 구하는 거 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엔 좀 원이 그려졌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으면 접선이 당연히 몇 개 생겨나냐면 여기서도 2개가 생겨나게 돼요. 이번에는 아까는 길이 구하는 건데 지금은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의 방정식들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리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뭐 이용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걸 이용하냐면 반지름 되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한 점을 x1, y1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y 이꼴 m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누구만 미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기울기만 미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돼요? 기울기만 우리가 미지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y 꼴 m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0,0부터의 거리가 누가 되게? 반지름이 되게 하는 m에 관한 방정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나올 거야? 직선이 몇 개 나올 거라고? 2개 나올 거라고. 그럼 당연히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지는 직선은 보통 몇 개가 나오게 된다고? 2개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문제에서 하나를 원하면 이제 특정하게 얘기를 할 거야. 뭐 y절편이 양수 또는 뭐 음수 이렇게 되든가 뭐 아니면은 뭐 누구 위쪽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친구들 따라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가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다 공식을 유도하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운 계산. 근데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보통 공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직선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거다.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거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기울기가 미지수로 우리가 세팅을 보통 해놓고 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8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직선 어쩌고 저쩌고의 수직이래. 이 직선의 수직이고 원에 접한대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 직선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쵸?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3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은 얼마? 루트 10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아까 배웠던 우리 이 직선 방정식 공식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에 바로 들어가면 y 이꼴 3x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루트 10이고요. 아니 반지름 루트 10이고요. m제곱 플러스 1, m이 3이니까 3제곱 플러스 1 하면 9 플러스 1 되니까 여기도 루트 10 나오죠. 그럼 3x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원 위의 점 A, B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예요. 방정식도 두 개 나와야 될 거라는 걸 눈치채야 되고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네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원위의 점에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우리 아까 봤는데 두 번째 계산하면은 x제곱 하나 대신에 x 넣고요. a 넣고 y제곱 하나 대신에 b 넣으면 ax 플러스 by 이꼴 40 이렇게 생겨요. 맞나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근데 얼마래요? 3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이 직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b분의 a 나오나요? 이게 3 이렇게 되니까 우리 a 이꼴 마이너스 3b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미수가 두 개니까 어쩔 수 없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죠. 여기 a가 마이너스 3b니까 그거를 요 a제곱에 대신 대입할게요. 그렇게 대입하면은 식은 마이너스 3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 10b제곱이 되죠. 10b제곱이 40 b는 그러면 b제곱이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b가 2일 때는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는 6이 될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a 곱하기 b의 값은
누구를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12로 나오는군요. 그죠? 89번 한번 해볼까? 원위의 점 6,0에서의 접선이래요. 6,0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일반형 문제 한번 대입하는 거 풀라고. x제곱이니까 x 하나 대신에 6 넣고요. y제곱에서 y 하나 대신에 0 넣으면은 여기는 사라졌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창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6 플러스 x 이렇게 간다는 거야. y도 1창이니까 2분의 0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꼴 0 이렇게 하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공식이 나와서 참 고마운 거야 사실은. 공식을 외우는 거 조금 귀찮아도요 이 공식이 나오면서 우리는 계산이 조금 많이 쉬워지거든. 전개하면 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x고요 여기 2 나눠주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왔으니까 4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y 마이너스 24는 0 2만 지워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 얘가 a, 10을 지난대요. 대입만 해서 계산하면 a 값은 1 나오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많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마지막 제일 귀찮은 거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점 2,3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래요. 2,3은 우리가 실제로 헷갈려도 대입해보면은 2 플러스 1의 제곱 9 나오고 3 마이너스 1의 제곱 1 나오니까 얘랑 같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3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두 개 긋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두 접선에 누구의 합을 구하라고 했냐면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나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 밖에 한 점이면 이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간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임의로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y 이꼴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기울기가 m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죠 준호야? 맞나요? 얘네 직선 방정식 일반형으로 바꿔놓을까요? mx 넘어와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고요. 원의 중심은 얼마였나? 마이너스 1,2였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루트 5였어. 그러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들어갈게. 얘네들 d는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값이 루트 5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분모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여기는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전개하면 9m제곱 우변에 5m제곱 있으니까 넘어오면 4m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고 플러스 5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꼴 0 약분하면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울기의 뭐만 구하라고요? 합만 구하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근의 합 쓰면은 두 기울기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2분의 3. 마지막 하나 남았네.
마지막 유형 22번 봅시다. 얘는 이제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만 의미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유형 22번 보니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란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두 원의 바깥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떻게 되는 애들도 있냐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두 원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직선도 있어요. 두 원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공통으로 접한다니까 공통 접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 원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애들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바깥쪽 한자예요. 바깥 외자. 내외 이 정도는 우리 한자 알죠? 쓰지는 못해도 안쪽에서 만나는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안에서 교차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안을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애들을 내접선, 바깥쪽에서 만나는 애들을 외접선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누구의 길이냐면 요 길이.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떤 계산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공통 외접선이나 내접선이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거든.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접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 가면 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지? 그래서 AB의 평행한 선분을 여기다가 하나 더 긋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하나 더 그었어.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가 누구랑 똑같을까?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길이가 R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요 남은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남은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인 R1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2를 뺐다는 거야. 그리고 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이어주면 여기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빨간 놈의 길이를 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AB의 길이랑 똑같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을 안 그리고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당연히 여기도 그림을 우리가 직접 그림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공통 내접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조금 특이해요. 여기를 연장을 시켰어. 연장을 시켜서 AB랑 평행한 선분을 그어요. 여기는 R1이고요. 연장시킨 여기가 R2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다음 중심 사이 거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만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원, 여기는 친절하게 그려줬고요. 외접원 모양도, 공통 외접선을 그려줬어요. 하나 중심이 0,3이고 이 중심, 작은 원의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2 나왔고요. 요 큰 원의 중심은 4,-2고 반지름이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요 사이에서 우리가 모양만 잘 그려주면 된다고. 자, 어떻게 처음에 반지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반지름 접하는 데에서 반지름 이렇게 되는 하나 그리고 이랑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 그리면 여기가 또 수직이 될 거고요. 중심 사이 거리는 지금 0,3이랑 4,2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4-0제곱 3-2제곱이니까 4제곱 5제곱이네. 16 더하기 25 하면은 루트 4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원의 반지름이 2였으니까 요 길이도 2 나올 거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요거 빼면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 건데, 여기가 루트 41, 여기가 그냥 1. 그럼 이 길이는 루트 4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2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접점 사이 거리 3분의 AB의 길이가 2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예, 여기 있는 내용이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또 헷갈리는 문제, 미지수를 여기는 꼭 많이 넣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데 조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오케이, 한 10분